국내의 한 교회 청년들이 현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란 주제로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한 기독 미술인들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아마 재정적 부담일 겁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후원금을 마련하고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로고와 디자인 시안을 고르고 색상과 함께 발송할 프로젝트 소개 문구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 청년들이 모여 진행하는 위시웰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국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착한 소비를 떠올렸습니다. 기부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 계속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 좋고 편하게 아니면은 그 지역에 더 생각하면서 낼 수 있을까를 소비를 통해서 각자 원하는 것도 받고 선교지와 선교사가 정해지면 그곳에 필요한 후원금과 물품 구입 비용에 맞게 티셔츠를 제작해 SNS로 홍보하고 판매합니다. 제품의 로고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네팔, 우간다,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섬기는 선교사를 후원했고 최근에는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양곤 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수익금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시키기 위해 현지 선교사가 보내온 후원금 수령 확인서와 인증사진을 공식 SNS에 올리는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현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공감하며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바람, 이곳저곳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 저희 통로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위시엘 하면서 저는 아직 즐겁거든요. 근데 맡겨주신 그 사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더 선교지나 사역지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시웰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문화계와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고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위시웰 프로젝트 일정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021년도 목사고시 결과 총 응시자 1,226명 중 612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49.9%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2017년부터 매년 100명씩 응시자가 감소한 탓에 합격자는 47명 줄었습니다. 이번 고시에선 설교와 논술, 성경, 교회사, 헌법 전 과목이 고른 점수 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합격 여부는 응시자가 직접 총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 전국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네임리스 캠프가 열립니다. 선택 특강과 조별 모임, 토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특히 특강에는 김선교 선교사와 김보규 찬양 사역자, 유튜버 최진원 전도사 등이 나섭니다. 캠프 참가 신청은 카카오 채널 네임리스 캠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가 올 여름 단기 선교 2021 비긴 어게인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온라인 해외 선교는 7월 첫 주부터 4주 동안 미얀마와 인도, 일본, 탄자니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펼쳐졌습니다. 국내 온라인 선교는 미자립교회와 랜선 모임을 갖고 신방키트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스쿨 처치 운동의 실제적 사역 이야기들을 담은 책 얘들아 학교를 부탁해가 출간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출간을 기념하며 북토크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19일 온라인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독교 전시회라고 하면 십자가나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오히려 다양한 시각으로 각자가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표현한 기독 미술인들의 전시회가 열려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 현장에 진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이노니아, 사랑, 위로, 세상의 빛 등의 주제로 수많은 작품이 전시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전시회 같지만 기독 미술인 작가들이 나름의 성경적 가치를 녹여 그린 그림들입니다. 교제와 친교, 참여, 나눔이라는 의미를 담은 코이노니아가 공통된 주제입니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자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방효성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독교 전시라는 틀에서 벗어나 작품을 관람하면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폭넓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미술전 할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저는 탈피해달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작가전이니까 여기에 뭔가 종교 사파같이 성경 이야기가 있나? 그래도 좀 많이 의식이 달라졌지만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고 폭넓게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양화, 한국화, 조소,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130명의 참가자가 모두 한 점씩 총 130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본인의 작품을 담은 기념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중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기독 미술 사역자들의 소명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시상식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에는 도자와 조소를 결합한 작품을 출품한 서동희 작가가 수상했고 한국기독미술청년작가상에는 청년 중 탁월성을 인정받은 최소진, 최명원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은 수상자 기준을 작가들 중에서 귀감이 되고 성장 가능성이 보인 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한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들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1966년에 창립한 국내 최초 기독교 미술단체로 미술선교의 소명을 가진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문화선교사들의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6일 오후 9시 일본 도쿄 아리아케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준결승을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한국 여자배구는 사상 최초로 올림픽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남자 탁구팀이 단체 동메달 결정전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주말인 7일에는 마라톤과 골프 경기가 이어집니다. 도쿄올림픽 중에도 일본의 코로나19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일본 수도권 주요 지역에 해당하는 간토 지방 신규 확진자의 약 90%는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서일본 중심지인 오사카부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약 6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최악의 경우 도쿄에서 하루 10,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쿄올림픽이 폐막하는 8일 일본에는 태풍이 상륙할 전망입니다. 현재 9호 태풍 루핏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불과 1,000km 떨어진 곳에서는 10호 태풍 미린의 발달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태풍 미린에는 8일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태풍 모두 일본을 향하면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가 6일 발표됩니다.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7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된 지 4주가량 지났지만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2주 재연장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8일 종료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부스터샷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만이라도 중단해달라며 백신의 80% 이상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백신 지원과 자국 내 부스터 접종은 둘 다 할 수 있는 일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정은보 전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내장됐습니다. 정 내정자는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2019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를 맡아왔습니다.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입니다. 초대형 공모주로 관심을 끈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시 개장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 거래가 시작되며 공모가는 39,000원입니다. 카뱅 시초가가 공모가 2배인 78,000원으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 상장일 주가는 최고 10만 1,4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중국이 최근 세자녀를 허용한 데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는 셋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30일의 출산 장려 휴가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스촨성 판즈화 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자녀 1명당 3세까지 매월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V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중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는 6일에는 역전을 거듭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45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내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